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쳇 소리 키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를 많이 넣어서 저항이 생기게 일부러 한번 해서 바퀴를 돌렸었죠. 걔를 분해를 다시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완전 분해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라쳇 소리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의 자전거의 그 분해 정비에 제가 보기엔 거의 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조립되는 순서는 얘네들이 맨 바깥쪽에 있고요. 이쪽에 베어링들이 쭉 박히게 돼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링이 있고, 파울이 있었죠. 제가 파울 3개, 자리는 3개가 있는데 파울 2개밖에 없다고 막 씩씩댔었죠. 그리고 여기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리턴 스프링이 있는데 제가 파울 2개를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 파울이 들어가는 홈을 자세히 봤는데 요 3개 중에 이 부분에 파울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 3개가 2개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출이 돼요. 이렇게도 그렇고 반대로 돌려도 그렇고요. 위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각이 좀 꺾여 있잖아요. 각이 꺾여 있는데 얘네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파울이 안 들어가는 자리인가 봐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파울이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 파울 2개가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자전거를 동력으로 연결시켜주는 중간에서 걸림새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홈에 들어가고 쏙 들어가죠. 근데 이쪽은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리턴 스프링을 여기 보시면은 또 홈이 이쪽이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있어 얘네들이 스프링이 들어가서 회전하지 말라고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스프링을 위쪽에서 간단하게 눌러서 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라쳇이 이렇게 날이 나와 있죠. 근데 그리스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좀 먹먹하겠죠. 소음도 먹어버리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제가 그리스를 안 바를 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라쳇 소리를 키울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바르는 부분에는 여기 베어링이 돌아가는 부분에다가만 그리스를 소량으로 발라줄 거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 톱날이 돼 있죠. 톱날이 돼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여기다도 그리스를 안 바를 거예요. 그리스를 안 바르면은 소음은 커지는 대신에, 그렇죠, 얘네들이 좀 빨리 마모가 되겠죠. 근데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썼는데 마모가 지금 뭐 된다 그래가지고선 별 상관은 없겠죠. 아주 극약 처방인 방법도 하나 있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쪽에 세척액이 들어가면 그리스가 나온다 그랬죠. 세척액을 강제로 주입을 하면은 그리스들이 녹아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소리가 커지겠지만 이쪽에 있는 베어링에 있는 그리스들도 손상이 되니까 그 드럼통 안에다가 돌 넣고 돌리는 그런 소리도 나겠죠. 라쳇 소리도 커지고 잡음도 커지겠죠. 극약 처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막 안에다 씻고 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를 발라야지 한쪽에 위아래로 해서 얘네들이 25개씩 베어링이 들어가거든요. 베어링도 깨끗이 세척을 해주고요. 그리스를 조금만 바를 거니까 베어링이 발라지는 붙어 있어야 할 부분에다가 그리스를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점도가 있으니까 베어링들을 이쪽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딱 붙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은 위쪽으로 타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파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키우실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얘를 여는 것도 이 툴이 쉽게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로 열기 전에 맨 마지막에 그 허브를 분해하고선 얘를 빼내기 전에 컵이 있어요. 베어링 위를 감싸고 있는 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걔네들이 잘못 빼서 찌그러지면은 굉장히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구름성이 완전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찌그러지면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제일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뺄 때도 전용 툴이 있고요. 최대한 손상이 되지 않게 뺄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있더라고요. 베어링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붙여주고,
이 후릴 바디는 그리스를 처음에 많이 넣어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소음이 따다다닥 메뚜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걔를 그대로 제가 빼서 세척을 하고선 소리를 다시 나게 할 거니까요. 아마 다 조립된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한번 해볼만 하구나, 해볼만 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 전에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앵글이 너무 작다고 좀 크게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좀 타이트한가요? 이렇게 스페이스링을 넣고 음향도 좀 작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됐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오 깜짝이야, 스페이스링을 얘들은 공구가 있어도 후릴 바디를 열지 말라고 매뉴얼상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여실 분들은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쪽에다가도 저도 열었으니까요. 이 툴들이 전용 툴이 꼭 필요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전용 툴이 없으면은 막 할 줄 알지만 내가 진짜 할 수는 있는데 공구가 없어서 못하면 되게 좀 짜증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막 벤치, 닛바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할 줄을 아는데 얘네들이 안 되니까, 특히 허브 렌치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패너가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베어링들을 또 옹기종기 넣어주죠. 베어링들을 이 안에다가 넣으실 때는 허브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오픈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물질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물질들이 만약에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얘네들이 굉장히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깨끗하게 아주 마른 걸레 깨끗한 걸로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느라고 조금 대충 그냥 닦았거든요. 회전 부위는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전에 이렇게 그리스를 허브에다가 그리스를 좀 덜 바르고선 전분가루가 아니라 베이킹소다인가요? 그거 조금 가루를 집어넣고 돌렸더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이쪽에서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뭐 바퀴에 휠에 박혀 있으면 더 잘 조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시계 방향이 푸는 거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휠에 딱 박혀 있으면은 얘네들이 힘을 제대로 받고선 끝까지 꽉 조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는 소리를 들을 거니까, 자, 이렇게 손으로 꽉 조였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라쳇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고급진 소리가 나죠? 꼭 우리 리볼버 총에 그 총알 넣는 거 그거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전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 이렇게 파울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구를 열어가지고서 소음을 좀 이제 크게 할 수가 있는데, DT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라쳇이나 걔네들도 허브를 통째로 뽑으면은 파울라쳇인데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리스 살짝만 닦아내고 그리스를 많이 도포가 돼 있으면 소음이 안 나니까, 많이 도포가 되면은 소음이 안 나거든요. 살짝 닦아주면은 걔들이 소음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DT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마노는 얘네들을 열지 말라 그러고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 후반? 이것만 20만원대 후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품이어가지고 열지 말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소음을 치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